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8년 만에 포괄적 증세 방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 정치권 내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율 및 고소득자 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부자 증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 증시가 개인 투자자 1000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1인당 평균 보유 종목 수는 5.24개로 전년 대비 23.9% 증가해 과거 부동산에 집중됐던 부의 증식 수단이 주식 투자로 다변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신용카드 이용 규모가 7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반면 재택근무 활성화, 외부 활동 자제 등이 나타나면서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결제 이용 규모는 일평균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9%나 증가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가 구축돼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소재 부품 장비의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반도체 소부장 기술 자립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시정입니다. 어제였죠. 그동안 52거래일 동안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던 기관들이 52거래일 만에 순매주로 됐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순매도 행진을 지속하던 연기금이 오늘도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급 상황에 목말랐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단비 같은 소식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은 코스닥 쪽에서 조금 더 좋은데요. 오늘 밤 일정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죠. FOMC 회의가 오늘 밤 그리고 내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액션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전략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이어서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문자나 전화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객장 상황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객장 상황 들어볼까요? 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보이다가 코스닥 시장에선 오후 들어 소폭 매수세로 좀 전환하는 모습이다. 먼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좀 매수세를 주도하는 모습으로 시장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선 소폭 매도로 좀 대응하는 모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네이버, 한국전력, HMM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선 이오테크닉스, 대성파인텍, 원익 IPS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엔 동진세미캠, 녹십자 랩셀, 파라다이스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들을 보니까 확실히 경기 회복주, 경기 민감주들 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좀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FOMC를 앞둔 점에도 불구하고 전일 미국과 중국 주요국들의 이런 경제 지표 호조에 따른 경기 회복 본격화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지수 흐름은 상승을 보이는 모습인데요. 그 안에서도 특히 경기 민감 업종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외 2차 전지라든가 여타 업종 내 종목들 같은 경우 보합도는 하락하는 모습 등도 많이 보이는 등 시장 내에서도 여전히 차별화가 진행 중인 모습은 시장에 있어서 투자자들 이런 체감도를 낮추게 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이 항공업종, MLCC, 컨텐츠 업종 등의 상승세, IT 업종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이러한 업종 등의 상승세가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간략히 포인트만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항공업종, 아무래도 주요국들의 이런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서
국가 간 이동 규제 완화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이 다시금 부각이 되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 항공 여행주들의 강세가 이어진 측면,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항공업종의 강세를 이끄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MLCC 업종 강세를 보이는 모습인데 이 역시도 5G, 전기차 등 이 전방 산업 확대에 따른 MLCC 수요가 급증하는 측면 등이 관련주들의 이런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다. 그리고 또 컨텐츠 업종 같은 경우에도 한한령 완화라든가 최근 국내외 OTT들의 이런 컨텐츠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는 곧 컨텐츠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1, 2분기 실적 전망이 좀 양호하게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모습 등이 컨텐츠 업종의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요인 등으로 각 업종 내에서 봤을 때 아시아나항공, 삼성전기, A스토리 등의 주가가 두각을 드러내는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민감주 흐름과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들이 오늘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분위기 잘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각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에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LG화학, 한국전력, 유유제약입니다. 먼저 LG화학입니다. 네, LG화학 현재 7.97% 하락한 88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각형 배터리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LG화학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SK이노베이션도 함께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폭스바겐은 2차 전지와 전기차 사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밝히는 파워데이를 개최하고 2023년부터 통합혈센이라고 불리는 각형 배터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30년까지 이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80%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파우치형 배터리를 생산하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내 3사 가운데 각형 배터리 진영인 삼성 SDI를 제외하곤 당황스러운 소식일 거라며 3사 모두 지난 2018년 폭스바겐의 전기차 플랫폼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대규모 수주를 받았던 적이 있는 만큼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 폭탄 발언에 하락하는 LG화학 살펴봤고요. 다음은 한국전력입니다. 네, 한국전력 현재 6.24% 상승한 24,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전기요금 상승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이 배경 이유로 풀이됩니다. 이날 한 매체는 한국전력이 오는 22일 2분기 전기요금 발표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는 이 7년 4개월 만의 인상입니다. 이 인상으로 한국전력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전력은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급등한 적이 있는데요. 개편되는 요금제는 석탄과 LNG, 석유 등의 가격이 오를 때 전기요금이 함께 오르고 연료 가격이 내려가면 전기요금도 함께 낮아지는 전기요금 체계입니다. 네, 오늘은 이 전기요금 상승 기대감에 상승하는 한국전력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유유제약입니다. 유유제약 현재 27.02% 상승한 15,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유제약이 무상증자를 한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주들까지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유유제약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보통주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를 진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무상증자로 보통주 745만 8천 주와 우선주 129만 4,900주가 추가로 발행이 되고요. 전체 주식 수는 1,808만 6,400주로 늘어납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오는 31일이고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21일입니다. 유유제약은 거래소의 상장일에 이 주주님들의 격려와 관심을 바탕으로 80년 장수 기업으로 상장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으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주주 친화 정책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유제약은 미 UCLA와 이 산학협력 연구를 통해서 다발성 경화증 치료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요. 안구 건조증과 전립선 비대증 신약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무상증자 소식에 상승하는 유유제약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였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 대한 동향과 오후장이 살펴볼 종목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차이나 스타클래스, 오늘도 하체기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시장이 어제 다시 한번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긴축 우려가 또 한 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보합권 안에서 등락을 이어가면서 눈치 보기를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한번 중국 시장 동향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참 힘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IT가 없으면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제가 오늘 몸소 느끼고 있는데, 자, 일단은 중국 쪽에서 어제 시장도 안 좋았고 최근에 좀 좋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미중 간의 갈등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뭐 국내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반등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상해라든가 심천이 좋지가 않은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조금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일단은 미국 쪽에서의 국채 금리가 좀 안정이 된 부분, 1.6% 부근까지 내려온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도 전일에 이제 그 중국 쪽에서의 1월, 2월 산업 생산량과 소매 판매에 대한 그 지표가 좀 발표가 됐는데 이게 모두 30% 넘게 증가율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가파르게 좀 회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소리를 안 들어도 그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안 들어도 우리가 지금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앵커님? 뭐죠? 황사가 좀 맞아요. 오늘 너무 심하죠. 그만큼 중국 시장이 지금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황사 나오면은 그걸 또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는 황사가 없었어요. 미세먼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공장이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공장이 가동이 잘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좀 심각하게 나온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또 그만큼 또 경제가 중국이 가파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중국 정부에서 정책, 특히 이제 중국 통화 정책에 있어서 중국에서 조금 긴축 이야기를 좀 나왔는데 다시 또 이제 양해 쪽에서는 급격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실천하고 있는 그런 부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제 만기일로 좀 됐던 100억 위안대 그 MLF가 좀 연장을 좀 시키는, 그래서 오늘 만기하는 것을 어제 전일에 연장을 좀 시키는 좀 공시를 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공급이 좀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통화 정책에 있어서 빠르게 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중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의 그 변동폭이 적기 때문에 당국에서 무리하게 유동성 긴축은 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중국 시장 내에서의 좀 분석 이야기고, 그다음에 또 UBS 쪽에서 중국의 올해 그 GDP 전망치를 8.2에서 9%로 상향을 했어요. 지금 생각보다 1분기에 중국의 그 경제 회복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게 지금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5G 폰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중국이 2월 달에 그 5G 휴대폰 출하량이 전체 휴대폰 출하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빠르게 또 보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외국인 쪽에서 한 47억 위안 정도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땐 다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좋은 이야기만 할 수도 없고 나쁜 이야기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추세선이 조금 이탈한 부분이 있어서 뭐 박스권을 형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등했다가 재차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의 그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좀 믿고 가시는 것보다는 종목을 좀 공략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이렇게 중국 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있다는 걸 예측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시장보다는 조금 더 종목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을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죠. 남방항공이 또 어제 상한가 기록을 했었다면서요. 네. 앵커님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제가 5.64 이하에 내려오면 매수를 하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자리가 1월 달이에요. 여기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은 바닥에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뭐 해외 주식을 하든 국내 주식을 하든 최대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5.64 이하 딱 그려놓은 게 그대로 있네요. 여기 내려오면 잡으시라고 말씀드렸었고,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조금 매수하신 것보다는 남바항공을 더 매수하시는 게 더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제 중국 쪽에 자국 내에서 여행할 수 있는 것을 좀 허가를 하고 또 이동 제한을 푸는 그런 부분이었죠. 특히 이제 QR 코드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뭐 백신을 맞았거나 이런 사람들을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 제한을 풀었던 그런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여행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많이 드렸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중천령 홀딩스라든가 그다음에 심천공항 그다음에 또 중심관광이라든가 최근에는 지난주에는 제가 까이산 관광을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걸 다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좀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보면은 특히 여행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많이 여러분들께 좀 언급을 드렸었어요. 뭐 화교선 같은 경우도 좀 올라온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남바항공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목표가 도달을 하게 되면은 목표가를 좀 올릴 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어제 좀 상한가가 그래서 목표가가 지금 돌파를 했던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중국 시장이 더욱더 이제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7.49 위안 여기까지 일단은 한번 목표가를 좀 올려서 봐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남방항공 목표가까지 더 상향을 해서 가지고 가는 전략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오후장에 한번 볼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북부 만항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중국 쪽에서 보시면은 회복 속도가 좀 빠르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일단은 항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항만 을 배로 이제 하죠. 이제 뭐 육로로 해서 철도로 해서라든가 뭐 자동차로 해서의 그 화물이라든가 이런 걸 운송하는 양보다는 배로 운반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대량으로 운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조선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뭐 대량 화물이라든가 컨테이너를 좀 취급하고 있고 뭐 비축이라든가 애인선 및 뭐 항만 관리 그다음에 물류 대리점 그다음 상품 거래 화물 운송 등을 좀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해 뭐 코로나라든가 그다음에 호주 쪽으로 해서의 뭐 수입 부분이 있어서 좀 물량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실적이 안 좋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도 지난해 물동량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14.8% 좀 증가를 하면서 그래도 실적도 당연히 뭐 물동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좋아졌겠죠. 매출액 같은 경우는 53.68 이하이 나오면서 전년 대비 12%좀 증가를 했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10.68 이하이 나오면서 전년 대비해서 8.49%까지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월하고 2월에 그 화물이라든가 컨테이너의 물동량을 좀 봤는데 화물 같은 경우는 12.3, 그다음에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41.7% 증가를 하면서 크게 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진다고 지금 중국 쪽에서도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뭐 앞으로 한 5년 동안도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정부 쪽에서의 이제 북부 만항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제 허브 항구로서의 좀 하겠다라고 중국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북부 만항을 좀 우리가 유심 있게 좀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뭐 실적도 한번 보시면은 계속해서 좀 좋지는 않아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예상 수치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9년도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2016년도에 조금 매출액이 좀 감소했지만 바로 2017년도 회복했고 2018년도, 2019년도 계속해서 증가했고 작년에 안 좋을 것으로 예상했지만은 오히려 더 좋게 나온 그런 부분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 중국 시장 쪽에서 리포트 쪽에서 5년 동안은 계속해서 실적이 성장할 거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왔어요.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올리고 나서 중국 시장도 이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내려오는 그 구간에서 우리가 한번 매매를 해보자.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이 심한 이런 장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급하게 매매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매수까지 기다렸다가 오면은 잡는 거고 안 오면은 또 다른 좋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좀 힘들게 매매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가격대보다 조금 내려왔을 때 9.86 위안으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목표는 12.07 위안 그리고 손절은 9.55 위안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은 북부 만항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 타점 잡아야 되니까요. 자세한 전략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채기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또 공개가 되죠. 종목 공개 시에는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네, 총 누적 수익률은 363.9%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종목들 말씀드리면요. 러셀이 12.7%, 로보스타가 26.4% 목표가 달성을 했었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들 덱스터가 15.9%, 오스템이 0.9%, 네이버가 17.7%, SNK가 15.2% 목표가 달성하거나 포트 제외되면서 이만큼의 수익률들 기록을 해줬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은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서 금방 이제 포트 제외가 되면서 누적 수익률을 오게 됐는데요. SN라이프 디자인이 빠른 시간 내에 8.4% 수익률 내주면서 목표가 달성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네, 현재 총 5종목 담겨 있고요. IHQ가 10.3%, TS 인베스트먼트가 11.4% 수익 구간이고요. 목표가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엠브레인이 1.8% 그리고 어제 편입된 우성사료가 1.3% 목표가 달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이제 수익률도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한 종목씩 AS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네, 아무래도 시장이 또 반등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니까 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1월달 코스피 고점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트렌드를 돌파해줘야지 시장이 이제 상승 흐름이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박스권 흐름의 상단까지 이렇게 충분히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추세대 상단 저항을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시장은 좀 더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거다. 3,100포인트까지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난하게 우리 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종목인 메디포스트 볼 텐데요.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돌파했던 자리 하단까지 이제 조정이 잘 나와줬고 오늘 또 강하게 20선 돌파를 위해서 양봉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흐름 굉장히 무난하게 괜찮게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최근 시장 안 좋을 때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왔던 부분을 다시 돌려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죠. 오늘 약간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양봉 때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일 만약 눌림이 나온다거나 하게 된다면 그때 신규로 담아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20일 이평선 지금 오늘 저항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하루 정도 눌림이 나오더라도 이 20선 위로 돌파하고 주가 안착하는 흐름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35,000원 이 저항 구간을 또 돌파하고 안착해 준다면 시세에 조금 탄력 있게 위로 방향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간 조정을 크게 안 가져가고 단기 추세를 돌려준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IHQ인데요. 오늘 시세 어저께 이제 그 장마치고 보니까 종가에 저항 구간에 이렇게 돌파를 해놨더라고요. 오늘 이제 음봉으로 이렇게 거래량 좀 터지면서 윗불 달고 밀렸는데 지금 IHQ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종가 기준으로 한 9% 정도 수익인데요.
목표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단기로 공략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일 해서 이렇게 분할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 오늘 솔직히 이제 종가에 음봉으로 마감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또 좀 전에 갑자기 반짝하고 이렇게 시세가 터졌어요. 지금 뭐 크랩톤 상장 이슈 관련해가지고 관련주들 좀 괜찮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대장주인 뭐 아주 아이비 같은 경우는 이제 갭 떠서 이렇게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도 전고점 돌파시켜놨기 때문에 오늘 도지로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음봉으로 마무리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일단 시세가 한번 확 튀어줬는데 이 흐름이 내일도 좀 상승 흐름이 잘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중 엠브레인인데요. 선거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죠. 보궐선거 다가오고 있고 지금 안철수 의원 또 통합 관련된 이슈 이야기 나오면서 상승 흐름 잘 나와주고 있고 대선 관련해서도 설문조사 계속 이어질 거니까 이대로 추세대 흐름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저점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정 잘 나와줬다가 반등 흐름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 우성사료인데요. 어저께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됐고 시가 상승 출발하면서 오늘 시세 조금 나와줬는데 그렇게 크게 강한 흐름은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박스권 돌파하는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며칠 내로 방향을 위로 계속 잡아준다 하면 강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반등에 따라서도 종목들도 활짝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 달성까지 쭉 잘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너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호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제금리 상승이 안정을 찾은 것 같다가 또 불안하게 했다가 다시 안정을 찾으면서 어제는 다우랑 S&P 500 지수가 또 신고가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스닥 기술주도 계속 나쁘게 나왔다가 다시 상승을 했다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증시는 또 중국 시장에도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어제는. 네, 이런 거 저런 거 좀 살펴볼 게 많은데 먼저 미국 지수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작년에 그 증시 랠리를 갖다가 누리지 못했던 분들은 네, 지금 아마 벼르고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렇죠. 이제 곧 1,400불씩 지급된다는데 조건이 처음에는 뭐 연 10만 불 소득이 그러다가 이제 8만 불로 낮춰져서 부부 합산 16만 불. 그러면 8만 불이면 요즘 한 9천만 원 돈 되는 거 아니에요, 연봉. 우리 환율 곱하면은. 자,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제 돈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억 명 정도가 해당이 되나 봐요. 그렇게 되고, 지난번에 작년에 1,200불. 네. 트럼프 대통령 때. 그 수표에다가 뭐 직접 사인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나갔던 기억나고 그 다음에 12월에 통과했던 거 1월 달에 900불, 600불, 600불이 나갔었고 600불 나왔던 그걸로도 1월 달에 제법 시장의 초반 랠리를 좀 이끌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제 1,400불이 들어오는데 우선 이 그림 먼저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이게 지금 미즈호 증권에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내용인데 제목을 갖다가 그냥 범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이번 범 내려온다요. 미스터롯에서 그 김태현 양이 얼마나 그 인상적인 뭐 돈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네네. 모집단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235명 정도 개인 대상으로 해봤더니 그 스티뮬러스 이거 좌우지간 이거 경기 부양책에서 돈 나오면 뭐 할래 했더니만 61%가 비트코인 하겠대요. 한 39, 한 6대 4 정도로 비트코인 하고 한 40%는 또 주식 들어가겠다. 막 이런 분위기 하에서 자, 지금 이제 뭘 기다리느냐. 좀 조정 좀 와라. 싸게 사게. 좀 싸게 사게. 네. 예.
그런 분위기. 그래 들어갈 만한 사람은 다 들어갔는 게 저희 딸이 네. 지난번 테슬라 조정 받을 때 아빠 나 조금 샀어요 이러면서 저는 다 적었자 너 또 물린 거 아니니 했더니 아니야 그냥 많이 빠진 것 돼서 냅다 샀어 이러더라고요. 네. 테슬라 뭐 알아 했더니 막 1도 몰라. 그냥 사본 거죠, 일단. 1도 모르는데 하도 회사에서 무슨 뭐 식사를 하든 차를 마시든 주변에서 다 뭐 비트코인으로 6억 벌었네. 무슨 뭐 어느 종목으로 뭐 4배 뛰었네 이러니까 화가 나서 나 혼자 뭐 하는 거야 싶어서 했다길래 그래 단가 보니까 어휴 바닥에서 잡았어요. 잘 샀네요. 네. 더는 하지 마라. 더는 하지 말고 궁금했으니까 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데 있어서 소외당하기는 그렇고 봐라 했는데 자 지금 이렇습니다. 한번 다우가 이래요. 7거래 연속 올라왔습니다. 7일 연속 빵빵빵 뛰었죠. 자 여기서 61선입니다. 5, 20, 60. 61선. 이따가 코스피 보면은 61선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우리도 61선 공방 끝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사상 최고치. 반면에 나스닥은 5, 20, 60, 120 조금 이번에 조정이 깊었잖아요. 그래서 121선에서 정확하게 딱 가니까 또 뭔가 기계에서 야 이 정도면은 사 해서 아래꼬리가 확 달리는 느낌. 자 그러다가 어제 시장 흐름에 조금 이제 고무적인 거는 이렇게 약간 내리꽂는 기울기에 21선을 갖다가 올라서기 시작했다는 거는 고무적이에요.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자 여기서 테슬라도 마찬가지. 이때가 요 커서가 가리키는 요때가 그 뭐 요즘 돈 누나 나무 누나 하는데 돈은 아니죠 사실. 캐스린 우드의 캐스린을 갖다가 캐시 하다 보니까 한글로 쓰니까 캐시라고 연금했는데 돈 누나 뭐 나무 누나 하는데 그때 캐시 우드가 비트코인하고 더불어 테슬라를 갖다가 확 한번 펌프질 한번 했던 그때죠.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이게 이따가 비트코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캐시우드의 그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다음이 어떨까가 궁금한 상황에서 테슬라가 S&P 500에도 들어가 있고 나스닥에도 원래 들어가 있던 얘가 121선에서 약간 위태위태하다가 돌아섰고 어제 이제 21선 살짝 물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 자, 테슬라에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작년 2020년 1월이 이 무렵부터 해서 쭉 채 2월 2달 조금 안 돼 갖고 여기 갔을 때 커서가 깜빡깜빡하는 여기 갔을 때 이미 무슨 뉴욕타임즈였나 어디였나 매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세상 주식이라고 보도 나왔었잖아요. 네, 지금 보면 완전 바닥인데요. 그렇죠? 저세상 주식 했다가 팬데믹 오고 나서 다들 빠질 때 얘도 같이 빠졌고 그러고 나서 이 무렵이 5월 초인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웬 투자자한테 저기 고소당했잖아요. 당신 트윗질 하도 회사에서 내가 손해봤다고. 그죠? 이제 뭐 이런저런 트윗,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가지고 트윗 자주 한 이후로는 테슬라 주가하고 비트코인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향도 있었는데 오늘 재밌는 기사도 봤습니다. 그 CFO, 네. 재무 책임자한테 명함에다가 새로 파줬대요. 마스터 오브 코인.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또 뭐라고 칭한다고 하던데요? 자기는 뭐 테크노킹 무슨 킹? 뭐 그렇죠. 테크노킹 그랬었죠. 뭐 네. 이런 식인데 테크노킹. 예. 작년 5월 달에 일론 머스크의 저기 트윗 내용이 테슬라 스탁 프라이스 투 하이. 일론 머스크가 보기에도 작년 5월에 너무 높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황당해집니다. 여기가 이제 그거 할 때였죠. 주식 분할한다고 할 때, 5대1로 분할한다고 할 때, 그때 기대감으로 확 갔다가 한참 그거 하다가 훅 11월 이때는 다우도 마찬가지였고 뭔가 이때는 백신 재료가 컸고 그다음 돈들이 막 들어오고 테슬라 이건 진짜 저 세상 맞네 하면서 왔는데 이때 투하에 했던 다른 사람도 아닌 일론 머스크가 자기 회사를 제일 잘 알 텐데 그럼 이건 뭐죠? 죄다 거품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래서 조정 끝 1, 2, 3, 4, 5 개별 종목에다가 파동을 세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접근인 건 압니다만 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한눈에 보이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지그재그 A, B, C 뭐 이런 즉 이게 조정이 아니면 이게 한 3개 정도의 파동이 보였으면 조정 끝하고 싶은데 그래서 약간은 조정이 끝났느냐 아니면 지금 상승이 데드캣 바운스냐 뭐 이런
그런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다우하고 나스닥하고 보세요. 작년 시작할 때 보세요. 다우 파란색 팬데믹 이전에 여기서 이제 겨우 올라왔고 나스닥은 지금 여기서 이까지 왔으니까 말도 안 되는 작년에는 엄청난 기술주, 성장주, 빅테크 했던 그 상황입니다만 여기 와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와서 최근 들어서 다우가 조금 그거 하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황을 갖다 쭉 읽다 보면 처음엔 그러려니 해서 끄덕끄덕 하다가 조금 더 가다 보면은 뭐야 이게 싶어요. 성장주에서 경기 민감주로 그럼 얘는 뭐예요? 러셀 2000, 소위 말하는 중소형주. 얘들은 빅테크도 아니고 성장주도 아니고 뭐고 한데 차트 보아하니 작년 이때 팬데믹 때 저점은 거의 1000포인트 근방에서 지금 2356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130포인트 이상인데 물론 작년 연간으로 보면 그래도 나스닥 못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뭐 딱히 뭐 로테이션이 뭐니 하는 것도 시황쟁이들이 사후적으로 요즘 한 얼마 동안 한 1, 2주 나스닥보다는 다우가 더 좋았으니 어쨌거나 돈이 많아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이거예요. 어제 이제 지수가 그렇게 올랐던 거에는 국채 수익률이 좀 내려줘서 네. 이렇게 보잖아요. 국채 수익률이 어디서부터 내렸느냐 하면은 유럽에서부터 내렸습니다. 자, 이 뭐죠 이게? 아스트라제네카죠? 네, 맞죠? 아스트라제네카. 네. 이름이 명칭이 7자나 되니까 잘 안 외워져요. 화이자, 모더나 3자까지는 잘 쉬운데 네. 자,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에서 개발한 그거 한데 문제는 이제 어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까지 잠정적으로 사용 중단을 갖다가 선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불안하잖아요. 더. 예, 이게 자꾸 그러니까 피가 엉키는 혈전 현상이 지금 말이 되고 있죠. 그랬더니 뭐 WHO를 비롯해서 괜찮아 하는데 WHO는 이미 신뢰 잃었고 작년에 우한 폐렴하고 할 때 그때 이미 했었어야 되는데 중국 편에 붙어갖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다가 다 번지고 나서야 팬데믹 했던 애들이라서 걔들이 이제 뭐라고 무슨 뭘 쏜다 해도 이제 안 믿습니다. WHO는 일단 총장 그 자체가 벌써 신뢰 안 가는 인상이잖아요. 그 거무튀튀한 그 양반. 얘가 그래서 조금 내려옵니다. 왜 내려오느냐? 뭐냐 하면은 백신 기대감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하던 그 흐름에서 백신이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뭐 경기가 안 좋아진다기보다 경기 기대감이 좀 과하네. 그러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기계에서는 주식 사라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미국도 조금 끌려서 내려간 거예요. 네. 자, 그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저기서 이 대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아니, 백신에 좀 문제가 있대.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백신에 문제가 있으면 안 좋은 거죠. 거고. 네. 지금 흐름은. 그렇죠. 안 좋은데 이게 증시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거예요. 이 중간 과정을 거쳐서. 그렇죠. 네. 국채 금리가 조금 낮아졌어. 국채 금리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경기가 개선될 거야, 인플레가 살아날 거야 하는 국채 금리 올라가던 게 백신이 그거 했어. 백신에 좀 문제가 있나 봐. 유럽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안 맞겠대 이러니까 그래서 조금 찝찝해지네 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국채 쪽으로 안전자산을 가고 했는데 이거는 또 기계들은 국채 수익률 떨어지네 주식 사 이런 식으로 가니 지금 뭐가 나와야 주가가 빠지겠냐는 얘기죠. 어떤 상황이 와야 주가가 빠지냐는 얘기죠. 그럼 악재가 나와야 된다라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그러면 아니, 안 그러니 되는 거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것을 갖다 사용 중단한다는 것은 제1감으로는 안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죠. 이게 주식을 이렇게 돌고 돌아서 주식을 올리는 상황이 되었으니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제 증시 빠질 일은 그냥 대놓고 우리 돈줄 쪼게 우리 금리 그냥 진짜 금리 올릴게 하는 그 말고는 없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테이퍼링이 예. 나와야 된다라고밖에 결론이 안 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뭐 어쨌든 이제
책이 또 실현이 되고 미국에서는 돈을 풀게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인들에게 어디다가 이 부양책으로 받은 돈 어디다가 쓸 거냐고 물어보니까 주식 투자 아니면 비트코인에다가 네. 투자할 거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또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을 하다가 어제는 또 갑자기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막상 이렇게 됐으니까 또 개인 투자자들이 좀 어떻게 해야 되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미국에서 어떤 반응인가요, 지금? 자, 그러면은 우선 비트코인 그래프 한번 보시죠. 자, 이거 해봐야 지금 최근 1년입니다. 그때 몇 년도였죠? 처음으로 저기 2만 불 넘어갔고 뭐 2017년도였나? 그때 그러고 나서 한 2, 3년을 갔다가 놀다가 훅 까져서 비트코인 한때 광풍이었나 하다가 네. 작년에 이때 10,000불 아래에서부터 해갖고 얘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시 2만 불 왔네요 하다가 2만 불 넘었다 했더니만 순식간에 4만 불 왔네요 했다가 4만 불이 뭐예요? 지금 6만 불 올라갔다가 맞아요. 지금 이런 거. 요거 최근 일주일 흐름이 이렇습니다. 최근 일주일 흐름이 이렇게 해서 지금 54,000불, 지금 시세는 또 54,000불도 살짝 깨질 그런 상황이고, 보는 김에 일론 머스크가 살짝 또 붐을 일으켰던 도지코인 또 보시면은 10센트도 안 하던 놈이, 그건 금년 들어서까지 10센트도 안 하던 녀석이 그냥 이래갖고 뭐 8센트까지 뭐 이런 식으로 뛰긴 뛰었으니까 돈으로 보니 얼마 안 되는데, 우리 돈으로 몇백 원 수준인데 1센트에서 8센트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걸 트레이딩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8배가 나오니까 그런 장이 왔는데 이해드렸습니다. 지금 몰라요. 왜 오르고 왜 빠지는지를. 그러면 기껏 한다는 얘기가 이 코인 시장에 큰 손들이 지금 차익 실현했다 뭐 이 소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법 내려온다 그 슬라이드 보면서 그러면 비트코인 더 오르겠네 라는 제 일감이 나와주는 게 상식인데, 네. 실컷 그 뉴스 보자마자 장은 또 6만 2, 3천 불 갔던 놈이 지금 5만 4천 불 거르고 있는 이 장이 왔습니다. 결론은 돈 넣고 돈 먹깁니다. 그렇네요. 네. 네,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주목을 안 해볼 수가 없을 네.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지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오늘 화요일이고 내일은 수요일, 목요일 새벽에 이제 확인하겠죠.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대충 넘어가고 말았습니다만 22도 말로 떼우고 넘어갔어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채 수익률이 막 뛰고 하니까 이게 시장 증시에 좀 악영향을 주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PPP, Pandemic Emergency Purchase Program에서 PPP,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해서 무슨 얼마를 국채를 사겠다 했던 그 규모는 그대로 두고 조금 다음 분기에 가서 다음 달부터인가 다음 분기인가부터인가 어쨌거나 좀 속도 낼게, 조금 더 많이 살게, 사서 많이 사는데 살 양, 전체적인 양은 정해져 있고 조금 사다가 또 시장 안정되면 좀 천천히 사게. 그냥 딱 조삼모사죠. 네. 아침에 도토리 3개 주던 거 4개 줄까? 뭐 이 카드는 그거하고 비슷한 그런, 처음에는 뭐 해주는 것 같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뭐 달라진 건 뭐지? 그런 생각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로도 크게 못 움직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 제롬 파월이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무슨 뭐 의회에도 나가고 월스트저널 무슨 행사에도 나가고 했는데 그 흐름은 그거잖아요. 좌우지간 최근에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막 급등하고 하는 걸 내가 우려스러운 눈길로 보고 있다. 연준은 어쨌거나 그런 상황, 금융 환경이 긴축적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고 혹시나 그러면 상황을 하겠다 했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뭐 1.6 어쩌고 했습니다만 다시 1.5%대로 금리도 알아서 안정적이야. 무슨 뭐 다우하고 S&P 500은 아직도 사상 최고치야, 자고만 하면은. 그렇죠. 여기서 지금 연준이 또 뭘 해줘야 됩니까? 여기다 대놓고 뭘 좀 더 해달라는 시장도 참 버릇이 나빠졌지만 네. 이 와중에 연준이 뭘 하겠냐고요. 아니 좀 불안하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매일매일 조금 다른 느낌을 받는 시장 분위기라서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뭐가 불안하죠? 이렇게 주가는 올라와 있고 네. 코인도 무슨 뭐 10,000불, 20,000불 하던 놈이 지금 50,000불대 와 있고
뭐 다 이러고 있는데 뭐가 불안한 거죠? 그러게요. 그죠? 네. 말을 또 이렇게 하니까 뭐가 불안하지 싶습니다. 너무 많이 상승해서 그런가요? 그러니 시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다 보면 조정도 있고 또 가다 보면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해서 우상향을 그리는 게 시장인데 한 10%의 조정도 10%는 뭐예요? 요새는 5%만 빠져도 연준만 쳐다봅니다. 뭐 안 해주나 이런 상황. 그리고 어쨌거나 요거 한번 보시죠. 이거는 국내 상황이에요. 요걸로 마무리할게요. 국내 상황인데 이 투데이 기사에서 제가 인용한 그래프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 아직도 0.5%잖아요. 한참 0.5% 놀고 있는데 이거는 이 국고 10년 금리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면 뭐예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든지 시장금리가 내려오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도 보시면 BEI,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기준금리는 어때요? 같은 방향이잖아요. 인플레 기대가 낮아지면 금리도 낮아지고 인플레가 좀 오른다 싶으면 금리도 올리고 하는데 지금 기대 인플레는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는 막 올라가는 와중에 이걸 붙들어 놨으니 한국은행도 연준도 뭐 다 고민은 같습니다. 이걸 갖다 언제까지 이렇게 제로금리라고 가겠느냐. 이것이 이제 시장으로 조금 찝찝한 그런 상황입니다. 점도표 뭐 한두 명 더 이렇게 제로금리가 아닌 당장 금년 말 내년에 한두 명이 더 올리고 싶어는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아마 파월이든 누구든 야 그냥 뭐 한 명 정도만 움직여. 그것도 한 서너 명이 갑자기 또 이렇게 중간값은 변화가 없는데 괜히 이렇게 객기 부리면서 찍어갖고 시장에다가 민폐 끼치지 말고 그냥 알아서 해 하면서 이거 거연거합니다. 그거보단 차라리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매 산업 생산 실제 리얼한 경제 지표를 조금 더 주목하시죠. 네, 그러니까 FOMC의 연준에 너무 기대를 하지 말고 네. 시장이 보여주는 실질적인 지표를 좀 확인을 하자라고 예.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GFM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저희 오늘자 내일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하채기 전문위원님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니까요. 전화나 문자 지금부터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자 내일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